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챗GPT가 드디어 4.0을 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버전 업데이트는 연구 시간과 테스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최소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챗GPT는 지난 11월 말에 3.5를 발표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챗GPT 4.0을 발표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구글과 같은 경쟁자들을 초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글이 또 어떤 회사입니까? 가만히 있을 회사가 아니죠. 구글도 챗GPT와 같은 AI 프로그램인 Bard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현금 거래와 관련된 직구진 질문 몇 개를 준비해서 챗GPT 4.0과 구글의 Bard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챗GPT 4.0과 Bard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챗GPT 4.0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답변 요약하는 곳을 보시면 AI로서 불법과 비도덕적인 조언은 부적절합니다. 만약 그 돈이 합법적인 돈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은행에 예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우려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숨기는 것보다 투명한 재정 거래가 좋습니다. 네, 지극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구글에서 만든 바드는 어떻게 답변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답변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행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미리 상의해 보세요. 은행에 연락해서 자료와 함께 미리 상의해 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작은 금액을 나누어서 예금하세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적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자, 이 대답은 좀 이상하죠. 작은 금액을 나눠서 예금하면 자동적으로 적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것이 있으니 거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고요.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됨을 유념하세요.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50만 달러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작은 금액을 나누어서 디파짓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피할 수 있다라는 챗GPT 4.0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그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유는 답변에 돈을 나눠서 입금시키라고 하는 조언은 자칫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답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스트럭처링, 그러니까 돈을 $10,000 이상 보고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 등을 피하기 위해서 $10,000 이하를 디파짓하는 것, 예금을 나누어서 디파짓하는 것을 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스트럭처링을 보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0 이상 보고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이라면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한다든지 비즈니스 거래에서 어쩔 수 없이 $10,000 이하를 여러 번 디파짓하는 것, 그런 것은 뭐 합법적이고 불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10,000 이상의 보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스트럭처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나누어서 디파짓하라고 얘기를 했죠. $50만 한꺼번에 디파짓하는 것,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바드가 네, 맞습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해서 스트럭처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절한 증빙자를 제시하지 못하면 돈 세탁 또는 재정범죄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의 현금 거래는 위험이 있음을 유의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챗GPT 4.0이 답변한 것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라고 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의 거래 금액이 $10,00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객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신고하게 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한테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챗GPT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챗GPT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현금 1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할 경우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 유지가 이해는 되지만 법 준수를 하지 않아서 비즈니스 평판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 답변을 잘하죠. 고객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고객이 거절한다면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 불편하더라도 법을 투명하게 준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당히 그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또 구글에서 받는 바르드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고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고객과는 거래가 끊어지게 되고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걸 표시했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한 것을 좀 잠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렇지만 귀하는 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보고를 한다면 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당장 답변해야 할 것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고요. 결론적으로 보고를 하든 그렇지 않던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지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그 답변이 그 자세하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발드가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보고했는데도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혼돈을 줘서 미안합니다. 사과까지 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보고를 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이나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이 맞죠. 그렇지만 고객으로부터 보복과 나쁜 평 그리고 심지어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까지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출금과 입금을 빈번하게 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감사통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겠습니다. 벌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에 잘 보고하는 것입니다. 네, 1만 달러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했다면 국세청 양식 8,300을 이용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통지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보고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국세청 보고 의무를 잘못하면 중대한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보고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해줬고요. 자, 이번엔 구글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고 협조를 잘하고 여기 보면 be prepared, be honest, be cooperative, be professiona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텍스 리턴이나 세금 같은 거를 놓치게 되면 벌금을 문다는 지극히 단순한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감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1번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잘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감사 통지서를 잘 이해하고 솔직하게 하고 투명해야 하고 응답을 성실하게 하고 자료를 잘 복원해야 합니다. 국세청 감사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면 벌금과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 감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까지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번엔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르드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be prompt, 그 다음에 be cooperative, be honest, get help if you need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샘플 레터까지 보내줬네요. 시간 내 답변을 잘하시고 협조를 잘하시고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을 내주었습니다. 바르드는 이런 샘플 레터까지 국세청에 보내는 샘플 레터까지 만들어준 것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현금을 $10,000 이하로 분사해서 계속 디파짓하면 현금 보고 의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일까요? 네, 우리가 좀 전에 한번 살펴봤던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챗GPT 4.0은 아닙니다. $10,000 이상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거래로 나누어서 예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를 스트럭처링이라고 부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각 거래가 $10,000 이하라 할지라도 합계가 $10,000가 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트럭처링 하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고를 피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확히 보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리가 잘 된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구글에서 만든 바르드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데 불법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금 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곤란한 질문을 챗GPT 4.0과 발드에게 문의해 보았는데요. 이 챗GPT와 발드가 준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질문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챗GPT나 발드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가 시원한 답변을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에 챗GPT와 발드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질문이든 막힘없이 답변을 주고 있는 부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 두 AI 프로그램 모두 100% 의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을 들고 한국으로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할 때 $10,000 이상 가지고 들어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질문을 챗GPT 4.0과 발드가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구독료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 내 순자산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자산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나만의 자산은 나답게 나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세상. BC파이가 만들어갑니다. 내 자산 쏙쏙 키우고 뒷골 모아 재산 키우는 찐테크로 묻고 더블로 가는 나의 자산 관리. 나의 모든 자산을 AI가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 관리해주는 BC파이. 한 가지 더. 해킹 횡령 더 이상은 설 자리가 없겠죠? 내 돈 도난 방지에도 최고 BC파이. 오늘부터 내 돈 관리는 BC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